안녕하세요. 보면 돈 되는 TV 차길주입니다. 오늘 뭐 사실 유튜브 하나 보니까 그 베트남에 대해서 이렇게 참 안 좋은 소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빈그룹에서 하는 빈페스트 자동차, 그러게 베트남 국산 1호차죠. 국산차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나왔는데 얼마나 기대를 한 사람인지, 그게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 곡물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동남아 자세히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말레이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 그 약간 못 사는 나라 가보면 이 세금 관세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자동차는 사치품이다 이래가지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 작년에도 그 제가 베트남하고 저 말레이시아하고 이런 두 군데 가가지고 이 우리나라 소나타 들어온 걸 가격을 물어보니까 약 한 5천만 원,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빈페스트가 우리나라 소나타급 정도 되는 게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리고 차가 우리 또 처음에 국산차 코로나가 뭐 나왔을 때 보면은 거짓 뭐 국산차를 해도 일본 부품에다가 프레임 같은 거 다 짜가지고 사실은 외제차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트남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다 독일차, 그 BMW하고 이렇게 합작해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그렇게 좋은 제품이 나오기는 힘들고, 그러나 그 독일차입니다. 그게 사실은 저 베트남 국산차라고 보지만다. 그런데 뭐 차가 엊그제 놓은 걸 갖다가 행필없다, 아니면 또 그 가격만 더럽게 비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시대가 조금만 더 변하면은 팍 달라지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이 유튜브 상으로는 어쩜 그렇게 부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요런 자료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제가 요 자료를 찾아냈는데, 여기 30년 전 얘기인데 우리나라 이 베트남 시장을 잡아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보니까 30년 전에 우리나라와 그 베트남이 수교했었습니다. 수교해가지고 그때 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약 한 3년 전부터 뭐 줄기차게 베트남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요 책을 쓰고 또 그 2탄 책을 갖고 있으니까요. 가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발빠르고 용기가 대단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기업이야 놔주고 치더라도 개인도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일찍 뛰어들어가 벌써 물어보면 뭐 그거 무역하는 분들 그 들어가서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보면 한 사람은 뭐 외대 베트남 학과 이런 데 놓아가지고 20년, 25년 전에 뭐 17년 전에 뭐 이렇게 와가지고 장사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베트남어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크게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기타 뭐 장사 크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보통 엊그제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적게도 15년, 20년 가까이 전에 들어간 사람들 거진 성공 다 했습니다. 성공 다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베트남이라 그런 나라는 아주 우리가 껄끄러운 나라였고 아주 독한 공산국가였습니다. 지금이야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게 형식적인 사회주의지만도 완전 자본주의 시장화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외국인들 들어가서 뭐 금융을 집어넣고 빼고, 그리고 장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도 등록해가지고, 그리고 땅까지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만 제대로 여면. 근데 그때는 그야말로 이 서슬퍼런 이 공산국가였거든. 그래도 그때 그런 걸 무릅쓰고 뛰어들었다 하는 게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용기가 대단했다, 이래 봅니다. 이렇게 한번 구절 읽어보면 삼성, 현대, 럭키, 금성, 대우 등은 국내 각 기업들이 이렇게 베트남 정식 수교와 동시에 이렇게 베트남으로 직접 들어갔었는데, 삼성은 삼성물산을 통해서 들어갔고, 비료 공장이라든지 합섬, 컨테이너 공장, TV, 조립 공장 등을 설립하려고 뛰어들었고요. 대우는 160만 대 규모의 흑백 컬러 브라운관 공장을 진다고 이렇게
들어갔고, 자동차 조립 공장, 봉제 공장, 농기계 엔진 조립, 플라스틱 뭐 이런 종류를 했네요. 그리고 김우중 회장님이 직접 거기에 현장 뛰어들어 가지고 진두지휘를 했다 이렇게 해놨고, 현대그룹도 현대종합상사를 통해 가지고 플랜트 사업하고 자동차 부품, 섬유, 신발 공장 등을 추진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럭키 금성도 하노이에다가 200만 달러를 투자해가 10층 규모의 오피스텔도 건립하고 뭐 쌍용그룹도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뛰어들었다는 게 대단한 용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좋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의 그 예를 또 성공 케이스를 한번 또 말씀드릴 겁니다. 저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장사 대이동이라 그런 게 있는데, 장사의 고수는 세상을 읽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다른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자. 이제 국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어간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대처럼 우리도 가고 있다. 강남 상권을 자세히 보라. 금마 하려하지 속을 보면 무섭다. 이제 한국에서 장사는 안 된다. 지금 눈을 새로운 곳으로 돌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경제가. 그래서 고성장하는 나라로 또 눈을 돌려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 한 예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게 합니다. 미얀마의 삼성으로 불리는 땡땡땡 그룹 2007년도에 국내에서 사업을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회의 땅 미얀마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런 해놨습니다. 2007년도에 인천의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제가 이 밝히긴 뭐한데 미얀마를 2007년도 갔으니까 약 13년 전에 돈 몇백억 건설회사 해가지고 돈 번 거 국내 투자하지 않고 미얀마로 달려갔습니다. 미얀마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10몇 년 전에 미얀마는요 군부 그 아웅산 수지 여사 들어오기 전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부가 꽉 틀어지고 있어가지고 독한 북한식으로 공산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든 땅도 빌리고 해서 봉제 공장도 만들고 처음에 건설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약 10년 조금 넘었는데 계열이 11개를 만들어내면서 대기업으로 미얀마의 삼성으로 불릴 정도로 기업화 시켰습니다. 직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10,000몇천 명이 운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미얀마 양군에 들어가면 이 회사 모르는 사람들은 간첩이로 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미리 공격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주식을 그 애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두 부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이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 끝나갈 무렵이지만은 또 저기 유럽 쪽에 퍼지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 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경제가 셧다운 돼가지고 형편없으니까 아직까지 hen찰지고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고 애널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라. 그냥 100% 풀로 쏘라. 이렇게 진작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풀로 쏘으면 대박이 났죠. 자, 여기가 또 한 가지 또 읽어내겠습니다. 저는 창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 이런 걸 참 절개하고 좋아합니다. 이래서 좋아하는데 청길 낭떠러지 바위 그 틈에 핀 꽃처럼 희망을 노래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면 강병중 넥슨그룹 회장님이 한 건데요.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도전을 하십시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던 집념을 갖고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고 또 꿈이 자꾸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는 책을 이렇게 출간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분이 쭉쭉 읽어보니까요. 1939년생인데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1965년도에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 화물 트럭을 국내에서 팔면서 사업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고 트럭. 대한항공의 전신인 한진그룹이 조중훈 회장님이 역시 마찬가지고 미국
군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버리고 간 주로 그 곤침에서 일단 고속버스 거정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IMF 때, 우리가 외환위기 IMF 때 우승 타이어라 하는 거, 그걸 인수하면서 넥슨 그룹으로 사명을 바꿔가지고 오늘날 대기업으로 발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도전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도 눈여겨봐야 되고, 이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더 가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